정말 많이 포기하고 싶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맞는 걸까? 온라인 셀링 힘드시죠? 다 레드오션이라고 하시죠? 2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검소한 부모님 아래서 자라왔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처음으로 나이키 후드티를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부모님께 계속 부탁을 드렸지만 계속되는 부탁에도 부모님은 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부탁에 6개월 뒤에 후드티를 사주셨는데 나이키가 아니라 더 저렴한 포니 후드티를 사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돈에 얽매이는 삶을 살기 싫다. 친형은 엄친아의 공부도 잘하고 못하는 것이 없는 반면에 저는 공부도 못하고 잘하는 것도 하나 없었습니다. 모두 친형이랑 비교되기 마련이었는데요. 그렇게 친형이 20살이 되고 과외를 하더니 부모님께 용돈을 안 받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20살이 되었고 당연히 저도 용돈을 안 받게 됐어요. 친형은 과외를 하면 150, 200은 거뜬하게 벌었지만 저는 학교를 끝나고 모든 시간을 투자하여도 버는 돈이 3, 40만 원 뿐이었어요. 그 돈으로 교통비, 식비 쓰고 나면 남는 돈은 모아서 저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가 제일 좋은 날이었어요. 제가 알바를 더 많이 뛸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방학이 되면 알바를 3개씩 했습니다. 평일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공사장 알바, 끝나면 바로 저녁 당구장 알바, 주말 새벽에는 PC방 알바까지 하면서 3개 알바를 병행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군대를 가게 되었고 전역할 때쯤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친구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전역하면 뭐 할래? 너가 좋아하는 걸 좀 찾아봐. 갑자기 맨날 같이 게임만 하던 친구가 저한테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라고 하니까 살짝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뭐지? 제 현실은 지방대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었고 진짜 최고의 노력을 해야 나오는 아웃풋이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렇게 대기업에 가려면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됐고 제가 대기업에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악착같이 월급을 모아도 1억을 모으기까지 걸리는 데는 적어도 7년이라는 시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하면 1억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이가 생기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려면 저도 똑같이 돈에 얽매이는 삶을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나 구글링이면 어떤 정보든 알아나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꿈을 찾다가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어요. 좋아하는 일을 찾는 법. 거기에 있는 많은 영상들을 봤지만 저에게는 다 답답한 말들 뿐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꿈을 찾으려면 무엇이든 해보세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엇이든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답답했는데요. 그렇게 저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새로운 영상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 영상에서 그러더라고요. 어려서 좋아하던 일이 커서 좋아할 확률이 크다. 저는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뭘 좋아했나요? 어머니는 바로 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장사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저의 중학교 시절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중학교 때 학교에 가면 아침마다 우유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필수템은 제티였는데요. 저는 문구점에 가서 제티를 200원에 구매한 다음에 필요한 친구들에게 500원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티가 잘 팔리니까 친구들이 뭘 더 좋아할까 고민하게 되고 여름 시즌이 되었을 때 이제 물총을 500원에 사서 2,000원에 판매를 했어요. 나중 가서는 큰 물총을 원하는 친구들도 있었기에 2,000원을 구매해서 만원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처음 모은 돈이 4만 원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4만 원을 가지고 부모님의 첫 생일 선물로 구두를 사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서 저는 바로 장사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프라인 장사를 하기엔 자본도 없었고 온라인 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군 적금 300만 원을 들고 코스트코에 달려갔어요. 저만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상품 말린 망고랑 김부각을 300만 원어치 구매했습니다. 차에 가득 실어서 이제 제 방에 한쪽에 쌓아놓으니 부모님이 정말 많이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오픈마켓에 판매를 시작하였고 세븐디 망고는 워낙 유명한 제품이고 그 당시 나 혼자 산다 해서 화사님이 김부각을 먹어주시면서 7일 만에 두 제품을 완판을 할 수 있었고 첫 사업 자본금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6개월 동안 아침마다 이제 차를 끌고 20-30분 거리인 코스트코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코스트코를 들렸다가 항상 집 앞에 카페에 가서 노트북 하나 펴놓고 키워드 공부랑 온라인 셀링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면서 저는 확신이 생겼고 새로운 제품인 웰치스 젤리를 1000개, 약 1600만 원어치 사입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다 팔 수 있는 자신은 있었지만 600개 정도 판매를 하고 어느 날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자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코스트코에서 들고 오는 제품의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대기업이 경쟁에 들어선 것입니다. 저는 판매가 점점 밀리자 조급하였고 식품의 유통기한이 있어서 더욱 조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나머지 제품들은 모두 코스트코 무료 반품 시스템을 이용을 하여서 그렇게 제 코스트코 구매 대행이 끝이 났습니다. 돈이 재고에 묶이고 재고를 처리해야 된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국 구매 대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약 3천만 원 정도 매출을 찍었습니다. 한 제품 키워드에 대해 1시간씩 공부를 하였고 상품을 모두 수동으로 하나하나 작업해서 등록을 하였습니다. 제가 포토샵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건 그림판밖에 없었습니다. 그림판으로 상세 페이지 하나하나 제작을 해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도 잘 나가고 있었는데 참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중국 구매 대행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판매했던 제품들이 갑자기 판매가 안 돼서 왜 판매가 안 되나 확인을 해보면 다른 판매자들이 잘 판매되던 제품을 국내로 가져와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제 상품은 빼앗긴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점점 혼자 온라인 셀링을 한다는 게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힘들었고요. 외로웠어요. 저는 수동으로 상품을 1000개 정도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본인이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상품을 하루에 1000개씩 등록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방황했던 시절 저에게 꿈을 찾아보라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라고 조언을 해줬던 친구 참치맨입니다. 그때 저의 온라인 셀링 실력과 참치맨의 프로그램이 합쳐지면 어떤 일이든 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저희는 동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동업을 시작해서 중고 명품, 사입 등 여러 가지를 시도하였지만 모두 다 실패하였습니다. 저희의 빚이 쌓여가면서 실패를 토대로 저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하였고 새벽까지 끊임없는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국내 위탁으로 월 1억이라는 매출에 다다랐고 또 이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고 온라인 셀링도 이어나가면서 월 10억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원룸에서 단둘이 책상 하나 두고 저희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현재는 사무실도 차리고 직원들도 2개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포기하고 싶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맞는 걸까? 온라인 셀링으로 돈을 벌 수는 있는 걸까? 고민하였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끊임없이 나아가다 보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셀링 힘드시죠? 다 레드오션이라고 하시죠? 2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레드오션이라도 그 중에 1인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셀링에 임해보세요. 감사합니다.